자, 원자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거대하고 어쩌면 조금은 두려운 힘,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강력한 에너지가 어떻게 폭탄의 파괴력에서 우리 일상을 밝히는 발전소의 동력으로 변모했는지 그 핵심 원리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보면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 파괴력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과연 모든 핵기술이 폭탄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럼 이 원자력의 두 얼굴, 파괴와 창조의 차이는 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 원자의 두 얼굴, 즉 폭탄과 발전소의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뭐랄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쌍둥이 같은 존재거든요. 핵폭탄하고 원자력 발전소, 사실 같은 물리 법칙을 공유하지만 목적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핵폭탄은 에너지를 아주 짧은 순간에 꽝! 하고 폭발적으로 방출하도록 설계됐죠. 반면에 발전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에너지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비유하자면 댐의 물을 한 번에 터뜨려서 모든 걸 파괴하는 것과 수문을 잘 조절해서 꾸준히 전기를 만드는 것, 딱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도대체 무엇이 이 둘의 운명을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우라늄 농축이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연 상태의 우라늄에는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데 그중에서 핵 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핵심 선수, 바로 우라늄 235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얼마나 높이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 농도의 차이가 실로 엄청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 235가 3에서 5% 정도 포함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요. 이 정도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만 가능한 거죠. 하지만 핵폭탄이 되려면요. 이 비율을 무려 90% 이상으로 확 끌어올린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발전소의 핵연료는 그 자체로는 절대로 물리적으로 핵폭탄처럼 터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3에서 5%의 농도로도 에너지가 엄청날 텐데 발전소는 어떻게 이 강력한 연쇄 반응을 잘 길들여서 안전하게 전기를 만들어낼까요? 그 정교한 제어의 물리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것은 이 연쇄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요. 하나의 핵분열이 다음 핵분열을 일으키고 또 일으키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만약에 이 도미노가 아무런 제어 없이 와르르 쓰러진다면 그게 바로 폭탄인 겁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기술은 이 도미노가 딱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만 쓰러지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도미노를 제어하는 비밀 병기가 바로 제어봉입니다. 연쇄 반응이라는 게 중성자라는 작은 입자들이 다음 우라늄 원자를 탁 때리면서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이 제어봉이 그 중성자를 속속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요. 제어봉을 원자로에 깊이 넣으면 중성자가 흡수돼서 반응이 느려지고 쑥 빼면 더 많은 중성자가 활동하면서 반응이 빨라집니다. 꼭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처럼 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원자력 발전은 폭발의 기술이 아니라 정밀한 제어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정교하게 제어되는 에너지의 원천, 핵연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구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로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연료 집합체입니다. 언뜻 보면 수백 개의 긴 금속막대를 묶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공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긴 연료봉 하나를 딱 열어보면 그 안에 새끼손톱만한 크기의 작은 세라믹 펠렛이 수천 개나 들어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바로 이 조그만 알갱이 하나가 한 가정에 몇 달 동안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에너지는 바로 이 펠렛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설계된 차세대 핵연료 기술 트리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차세대 기술인 TRISO 입자입니다. 기존의 펠렛을 훨씬 더 작은 알갱이 단위로 쪼갠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흑연과 탄화 규소 같은 특수 재료로 여러 겹 코팅한 것이 특징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모든 연료 입자 하나하나에 각자 고유의 경납 용기, 그러니까 작은 안전금고를 만들어준 셈이죠. 이 둘은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 그러니까 철학이 다릅니다. 왼쪽의 전통적인 연료는 연료봉 단위로 에너지를 관리하면서 사용 후에 재처리를 통해 유용한 물질을 다시 추출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죠. 하지만 TRSO는 다른 길을 갑니다. 재활용의 효율성보다는 연료 입자를 아예 원천적으로 꽉 밀봉해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내재적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은 겁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핵물질을 꺼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요. 이제 기술은 더 작고 더 유연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시대입니다.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십 년이 걸리는 거대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죠. 그 새로운 방식이란 바로 공장 생산입니다. 자동차를 만들듯이 표준화된 원자로 모듈을 공장에서 정밀하게 제작한 뒤에 필요한 장소로 운송해서 레고 블록처럼 착착 조립하는 거죠. 이 방식은 현장에서의 복잡한 건설 과정을 확 줄여서 안전성을 높이고 건설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더 안전하고 더 작아지는 원자력 기술의 발전이 우리 미래에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전력의 품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현대 산업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전기가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양이 아니에요. 얼마나 안정적이고 끊김이 없는가, 즉 질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 첨단 반도체 공장, 그리고 세상을 바꿀 인공지능 시스템은 단 1초의 전력 불안 정도도 용납하지 않거든요. 날씨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1년 365일 24시간 내내 흔들림 없는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원자력 기술이 미래 산업에 제공하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이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 되는 이유입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두려움의 대상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밀한 제어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여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문은 준비된 자에게만 열린다는 말처럼 이 강력한 에너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다가올 미래 에너지 지형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